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갑신월 병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릴게, 어저께 제가 이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강의를 할 때 어저께가 을요일이었죠. 근데 제가 마이크를 갖다가 이게 꽂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깜빡 잊고 꽂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다 놓고 강의를 녹음을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작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댓글 다셔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작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가끔 제가 그럴 경우가 있네요. 가끔 가다가 마이크를 이게 밑에 이게 핀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제가 마이크 다는 걸 간혹 가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조금 크게 하면은 잡음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강의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좀 괴롭죠. 근데 강의가 한 21분 정도 되는 강의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들으시고 좀 참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강의 질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마이크 잘 착용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명식은 어저께 을목이었고요. 오늘은 갑을병, 그저 병화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뭐 일간별로 각각 특성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보게 되면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 같은 것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까지나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 꼭 뭐랄까 병화를 태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태양지화인 병화 같은 경우 뭐예요? 빛과 열을 스스로 발산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모든 만물은 뭐예요? 병화의 빛과 병화의 열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병화의 빛이 없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어둠 암흑 속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고요. 병화의 열기가 없으면 지구 전체가 땡땡땡땡 얼어서 남극과 같이 전 국토가 전 세계가 얼게 되죠. 그러면 사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열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구분할 때 병화는 그래서 양중에서 양중 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일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들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담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예요. 물론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죠. 물론 이제 화긴 한데 양화인 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해서 뭐 모닥불이라든가 뭐 화토불이라든가 이런 불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양중의 지존이라고 봤을 때는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면서 인성인 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병화 일간이 됐든 정화 일간이 됐든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빛을 갖다가 수보 양광 하는 것이 필요하죠.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 호수, 바다가 있어서 그 빛을 반사시켜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고, 정화는 병화가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뭐예요? 달과 같죠. 달. 그래서 여러분들 대보름 뜬 날 저기 바닷가라든가 호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아름다운 광경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병화도 태양도
서산에 질 때, 바닷가로 질 때, 붉은 노을이 질 때 굉장히 좀 아름다움을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달 같은 경우도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을 때 그 밑에 호수가 있게 되면은 그 완전히 강렬하고 완전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화를 이렇게 보강해 주게 되면 정화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수로서 수보 영광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 보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병화도 마찬가지로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 병화 같은 경우 또 개수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얘는 7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그냥 너무 형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개수는 운무와 같다 그랬어요. 운무는 뭐냐면 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가 있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뜨거울 때는 물론 임수가 없을 경우에는 개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보양강하는 것은 개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임수로서 한다.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7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촉지화라고 했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거기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밤에 꼭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한 번씩 하는데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캠프파이어 할 때 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개수를 보면 모닥 캠프파이어 하는데 비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일간이 근기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데 이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따라서 임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임수를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4월, 5월, 미월은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병화가 4월, 미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병화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금은 왕하지만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병지에 해당이 돼요. 병지. 하루로 놓고 봤을 때 태양이 가장 밝을 시간이 어때요? 5시에 가장 밝을 거예요. 5시. 그 다음에 4시도 좀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시 같은 경우 가면은 약간은 이제 토가 세력을 얻으면서 병화의 기운이 좀 약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4시, 5시, 미시가 가장 화의 기운, 즉 병화의 기운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신시라든가 이게 유시로 넘어가게 되면 태양이 하루로 놓고 봤을 때 서산에 이렇게 조금씩 뉘엿뉘엿 기울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가게 되면 병화의 빛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화는 약하고 금만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일단 오시가 됐든 사시가 됐건 미시가 됐든 또 신시가 됐든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시 내지는 신월이 됐다고 해서 병화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 서산으로 기울지 않았고요. 서해 바다로 아직 기울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노을이 지고 약간 붉은 기운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병화의 기운 자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수보양강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단 문제가 뭐냐면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약하기 때문에 이 7살 임수를 갖다가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겁인 화가 있어 주어서 병화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임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병화가 일지 밑에 오화를 본다든가 내지는 인목을 이렇게 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신월에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를 보고 병화를 수보양강해주면 일간도 뿌리가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도 원령에서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죠. 재성으로서 관살을 또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재성도 용도가 있겠죠. 편재, 그 다음에 관살, 7살 임수도 용도가 있고 일간도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왕, 살고 유재라고 해요. 유재, 신왕 살고 유재, 신왕 일간도 왕하고
신왕, 일간도 왕하고 살고, 살도 왕하고 유재, 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뭐 인목이 있으니까 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뭐 수생목, 목생목 할 수도 있겠고, 살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면 금으로서 살을 생주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간도 관살도 어느 하나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하면 구애됨이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도 걱정하시는 게 신금이 인목을 충하지 않습니까? 이거 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만약에 인이 제가 그래서 이걸 예를 들 때 인을 여기다 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금이 인하고 이건 상충되기 때문에 상충하게 되면 인목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깨지게 되면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임수의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오화를 여기다 이렇게 되면 신금이 인을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는 임수를 사시사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임수를 취용할 수 있겠죠.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서 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제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제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월의 병화는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지지로 화라든가 목이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으면 이렇게 제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예와 부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일간 병화가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양화가 양금을 보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화가 병화가 극하는 관계죠. 그럼 재성인데 양대 양에 해당되는 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은 뭐예요? 편재격이 되겠죠. 편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또 중요시 봐야 될 거 있잖아요. 신금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무토, 경금이 아니죠. 임수, 그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장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편재격 이렇게 놓고 논하지만은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일간은 약하고 제살이 왕하니까 제살 태왕이 될 것이고요. 제살 태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편제만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병화가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간이 약하고 재성 내지는 관성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비견 겁재 내지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힘을 얻어서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병화는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술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술토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병화가 술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술토를 보는 것을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병화 술중 정화에 술에 있는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신월은 병화가 뭐예요? 병지 약하다 그랬죠. 약한 때에 태어났는데 술토를 보게 되면 이 토는 병화를 회강하게 돼 있어요. 광 내지는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간의 약한 상태에서 서산에 태양이 기울 가고 있는데 먹구름 끼게 되면 그 약한 태양빛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가려져서 온데간데 없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근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회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술토보다는 오화라든가 좀 떨어져 있는 인목 같은 거 보는 것이 내지는 사화 같은 거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술토는 통근은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회강되는, 일간을 회강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주에는 경자년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 자수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편제격에다가 뭐예요? 제다시인데 이렇게 자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도 세력을 얻게 되면 뭐예요? 제살태양한 화주국세가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살태양이 됐든 제다신약이 됐든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다행스러운지 다행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간목이 그 병화를 생조해 주려고는 하나, 중요한 것 신월의 금왕절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 이 경금은 여지없이 간목을 갖다 파하게 되죠. 재성으로 인해서 간목을 파하게 되면 얘는 왕에서 문제가 되는 글자, 얘는 나를 도와주는 굴자인데 재성의 인성을 파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탐재파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성을 탐하느라고 나를 도와줄 인성, 엄마를 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탐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성을 탐하는 것,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이라든가 도박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일간이 약해서 인성이 나의 밥줄이고 인성이 나의 젖줄이 돼야 되는데 재성을 탐하느라고 이 인성을 파게 되면 뭐예요? 재성, 유흥, 오락, 주색 잡기,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만나면 꽃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성, 내 밥줄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살의 영향을 또 받게 되면 또 심하면 관제구설에다가 송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생시에서라도 일간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인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인목을 받기 때문에 개사시, 갑오시, 을미시는 별로 좋지 않은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시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 병화가 인을 보니까 뿌리를 얻는 것이 되겠고, 개사 갑오시도 4, 5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가장 그래도 좀 해피한 생시는 아마 갑오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술이 합을 하게 되고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준다라고 봤을 때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겠고, 신중의 임수를 능히 치용해서 수고양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간목은 파해졌지만은 여기 있는 인성 간목은 쓸 수가 있죠. 자, 임진시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되면 진술 상충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죠. 진술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병화를 회기무강하고요. 무자시도 기축시도 일간 병화를 회기무강하는 그러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많은 생시가 이거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 신묘시는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병신이 합을 하고 묘술도 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탐합하잖아요. 여기는 재성을 탐하느라고 이 재성도 탐하고 이 재성도 탐하죠. 그러면 인성은 깨지게 되죠. 묘술 앞에서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는 얻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탐합하느라고 사주가 매우 깔끔하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특히 이런 사주가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다정다감, 여자가 너무 다정다감하면 결코 좋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묘시는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인, 계사, 갑오, 제가 봤을 땐 갑오시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